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업투더스카이라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유튜브 언더케이지 F717님 리뷰를 보고 그냥 호기심에 샀는데,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음향 쪽에 제가 취미를 갖다가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선 이어폰 이제 D램 E3도 알게 됐고요. E3도 알게 됐고, 이 HT1은 이제 그 전 모델이니까 일부러 사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캐스트 D램 W1이고요. 오늘 받았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써놨어요.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써놔서 아래에 링크를 해드릴 건데요. PC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충분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압박의 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 말이 많았어요. 이 D램이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 인터넷 댓글들에 보면 너무 악평이 많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드는 제품과 안 드는 제품, 뭐 장점, 단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댓글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 만족감과는 다르게.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화이트 제품인데요. 예쁘죠? 예쁜데 이 화이트 제품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제품 상세 리뷰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건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지연 시간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된 그런 게 있고, 그 어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TWS를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게 이걸 포함해서 8개거든요. 이제 피스넷 쪽으로 해가지고 프리고까지 3개를 써봤고, 그 다음에 브리츠 TWS5도 써봤고요. 아콘 프리보드 X11도 써봤어요. HT1도 써봤고, 에어닷도 써봤고요. 했는데,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 음질이 제일 압도적이에요. 이 코덱을 쓰면 열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AAC를 쓰더라도 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타요. 이렇게 원음이 타는데 E3가 훨씬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D램 W1의 음질이 더 좋아요. 이 SBC 코덱이랑 AAC 코덱 갖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SBC 코덱으로 보여주는 이 D램 W1의 음질이 너무 압도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따지자면 유선 이어폰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음이 옅어요. 옅고 맑아요. 다른 거는 이제 저음이 너무 크게 나오고 빵빵하게 나오면 다른 소리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저음이 맑은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고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메아리 치면서 이렇게 점점 소멸되는 음향까지 다 들리고요. 그 소리에 이제 입체감이 도드라지다 못해서 이제 거리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양 뮤지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양 음악 쪽에 굉장히 이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악보다도 좀 옛날 노래긴 하지만 그 마돈나의 뮤직이나 아니면 데프트 펑크 음악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뒤에서 나고 사방팔방에서 나요. 사방팔방에서 나고 드러머들 치는 챔버 소리도 그게 왼쪽 아래에 있다거나 뭐 오른쪽 위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이게 어디 위치에 이 소리가 들리는지가 느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 D램 W1의 그런 음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 하만 타겟 E3가 83%고 이게 하만 타겟이 99%더라고요. W1에 AAC를 만약에 넣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데 상상이 안 가요, 사실. 이 계량 오르자팁은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량 오르자팁의 특징이 뭐냐면 컴팩트해서 그래요. 컴팩트하다는 게 이렇게 보면 케이스가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 이어티 쪽을 갖다가 높이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요 테두리가 이게 많이 도드라져요. 옛날 기본 오르자팁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높죠? 귀에 넣으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계량 오르자팁은 이렇게 이게
높이를 갖다 이렇게 확 줄여 놓으니까 이게 바로 이 플라스틱 테두리가 이렇게 고무에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에 잘 맞는 사람 잘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음질을 갖다가 100%로 끌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6mm 높이의 폼팁을 갖다가 여러 개 샀었어요. 이게 소비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물조물해서 모은 다음에 귀에 넣어서 이렇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귀를 움직여도 음이 안 새고 360도로 꽉꽉 막아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들리던 소리가 싹 다 들려요. 그리고 기타 소리들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다른 그 TWS들은 들어보면 소리가 이제 음원하고의 사이에 어떤 투명한 장막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약간 탁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맑아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음원하고의 거리감이. 해놓고 재생을 했는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이 핸드폰 옆에 있는 헤드폰 스피커에서 이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멈췄어요. 멈췄는데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AC 버전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지연과 상관없이 이제 음질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한번 AAC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에는 E3도 되게 좋아요. E3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케이스를 비하는데 예, 여기 제가 디락 MK2도 갖고 있거든요. 예, 디락 MK2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파우치에다 따로 넣어놨어요. 이제 이어폰 음향 세계를 알면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파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도 이렇게 했는데 E3에는 이 기본 오리지널 이어팁이 제격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W1에서는 폼팁이 그 음향의 그 성능을 갖다 극대화시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39,000원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음향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 소니캐스트의 철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보세요. 남들 8만원 이렇게 구입할 거를 저는 8만원에 TWS 이제 뭐 구입할 걸 갖다가 저는 2개나 샀지 않습니까? 2개나 사서 사실은 왜 이걸 갖다가 2개나 샀냐면 색깔도 마음에 들지만 페어링 하는 게 귀찮아서 여기 노트북에다가 이거는 노트북에 연결해 놓고 이거는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려고 이렇게 용도를 딸리 했어요. 노트북 그 끊김 때문에 잡음이 되게 많던데 어떤 유튜버는 이 디램을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웃으면서 집어 던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이제 PC에서 이 끊김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USB 4.0을 쓰시면 돼요. USB 4.0 카드를 사서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서 거기에 연결하면 100% 됩니다. 정말 잘 들립니다. 잘 들리고 끊기지도 않고 부스트 모드도 작동시키면 100% 싱크도 다 노 딜레이, 노 지연 다 달성 가능해요. 저는 이 노트북용으로는 블루투스 4.0에 연결해서 여기를 쓰고 있고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쪽에는 이걸 쓰려고 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하고 노트북의 블루투스 칩셋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걸 써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는 블루투스가 잘 연결되는데 노트북엔 유독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블루투스 4.0을 쓰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최단 지연 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긴 내용으로 이제 포스팅들을 써놨거든요. 결론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동영상을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부스트 모드를 킨 다음에 엑스플레이어라는 앱이 있어요. 엑스플레이어라는 앱을 갖다가 이용해서 시청을 하시면 100% 싱크가 나와요. 뭐 게임이야 뭐 이미 유명하게 100% 싱크 달성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만약에 저는 내부에서 안 끊겼는데 내부에서 끊긴다면 주변에 모바일 핫스팟
있으면 그걸 꺼버리세요. 그게 방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요, 되게 불안전해서 끊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신체 같은 게 블루투스 신호를 갖다가, 블루투스 신호가 스마트폰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TWS에 쏘면 이 TWS가 수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체를 관통하게 되는데 그 신체 관통하는 그 두께만큼 이 전파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안 끊기게 하려면 딜레이를 갖다가 완전히 늘려야 돼요. 딜레이를 갖다가 늘려버리면 앞에 그 재생 구간, 누적 구간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안 끊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DRAM-W1은 이런 딜레이나 이런 데에 이제 최단 딜레이 이런 거에 어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끊김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노 딜레이잖아요. 지연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지하철이나 그 만원 말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에서 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들려서 잘 재생이 됐었고 다만 이 탁 트인 공간이 있어요. 사방이 완전히 탁 트인 공간인데 특히 그 교통신호등 십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신호가 끊기더라고요. 뭔가 좀 전파 송수신을 갖다가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DRAM-W1의 얘기가 아닌데 아콘 프리보드 X11 쓰면서 느낀 건데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밤에 그렇게 끊기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안 끊기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갖다 다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특정 시간대 그 주변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게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외부는 어떤 끊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끊김 갖고 그렇게 잡음을 일으키는 거는 TWS의 특성을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유선을 가야 돼요.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옛날 모델들도 안 끊길 것 같지만 다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첫 동영상이고 부족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글들을 포스팅 URL을 갖다가 아래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